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1월 17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영상물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율구독 계좌 하나은행 579-910258-52807입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채널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오늘 김정기의 직필직설 주제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에도 경찰청 압수수색입니다. 아이고 요즘 검찰이 안팎으로 되게 어렵잖아요. 특히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한다 이렇게 하고 이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작년 연말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던 공수처 설치죠. 공수처가 설치되면은 소위 말해서 그 고위공직자 7,000명에 대한 수사, 또 큰 틀에서는 그런 거죠. 판검사 내에서는 기소권도 있지만 어쨌건 고위공직자 7,000명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위로 잘려나가고, 또 요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안하고 관련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통과가 되면서 또 소위 말해서 그동안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수사지휘권이 없어지고, 또 수사종결권까지 경찰에 내줌으로 해서 맹실상부하게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가는 그림 속에서 검찰이 상당히 우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경수사권 이 조정 이 안에 대해서 이 반발을 한 사람이 있죠. 김웅 사법연수원 교수인데요. 부장검사급입니다. 원래 이제 이 사람이 미래기획 형사정책단장으로서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주로 해왔고요. 지금 현재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있는데, 이 김웅이 검찰개혁은 사기극이다. 특히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고 나서 검찰개혁을 사기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 내부 통신망에 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원래 이제 김웅 검사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검사내전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쓴 저자입니다. 행사부 검사들의 이야기를 주로 싣고 있는데, 어쨌든 제법 유명한 부장검사급 사법연수원 교수 김웅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을 떠나면서 소위 말해서 검찰개혁은 사기극이다 이렇게 했죠. 그가 올린 글에 댓글 달린 것만 해도 600개가 넘었어요. 지금 검사들의 숫자를 215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2300명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가장 최근에 누가 2150명이라고 그래서 정정하겠습니다. 2150명 검사 숫자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600명 이상의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김웅 검사의 글에 대해서 댓글을 다른 게 소위 말해서 전체 검사의 3분의 1이 참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가 이 검찰 내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 분위기가 지금 험상궂어가고 있습니다. 연말에 공수처가 설치되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도 공수처에 넘겨야 돼서 울상이었는데, 또 연초에 날벼락처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수사권을 송두리째 경찰에 내주는 그런 아주 참극이라고 할까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물론 뭐 검찰도 여전히 직접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부패 범죄나 공무원 공직자 범죄나 아니면은 경제금융 범죄라든지 방위산업 범죄, 그 다음에 선거사범 등등 5개 영역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직접 수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소고발로 올라온 형사사건 말고 직접 인지를 해서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하고 기소할 수 있는, 그래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팔 다리가 다 꺾여 나가는, 몸통만 남아 있고 위아래가 다 잘려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 권력이 누려왔던 거의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는 충격을 검찰 조직 내부 구성원들인 검사들이 겪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또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부직제를 특히 이제 개편을 하겠다 했는데, 특히 직접 수사부서 있잖아요. 직접 인지수사부서를 대폭적으로 축소한다. 13개를 없애겠다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직접 수사를 가장 많이 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 부서를 2개로 줄이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부를 3개 중에서 2개로 줄이니까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가 서울중앙지검에서, 특히 이제 여러분 반부패수사부 같은 경우는 소위 이 고위공직자 이 부패 내지는 범죄 비리 사건을 수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지검의 공공수사부는 되게 선거사범 같은 거를 많이 다루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직접 수사부서를 대폭적으로 축소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난번 고위청 검사인 검사장급 검사 대학살, 1월 8일 대학살에 이어서 중상급 간부인 부장검사와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요인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내부 직제를 개편하겠다. 그것이 직접 인지수사부서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검찰이 이제 권력을 느끼는 것이 다 직접 수사 부서였었는데, 이런 것이 줄어드니까 완전히 뭐 검찰 전체가 패닉한 그런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웅 검사가 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올린 이 글에 공감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것이 전체 검사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만리장성을 이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미애 법무부에서도 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려고 하는지, 원래 이제 직접 수사부서를 대폭적으로 축소하는 거에서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고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현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검사장도 소위 말해서 내부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의견을 대검에 개진하는 과정에서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반대한다고 했고, 아마 이거는 모르긴 몰라도 뭐 오로지 문재인 아바타 역할을 하다가 검사 동일체 원칙에 부합되는 검사 중에 한 명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실 압박을 받는 거죠. 현재 권력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리고 본인도 뭐 은퇴하고 나면은 변호사로 돌아가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검찰의 중요 구성원으로서 검찰에 반하는 조직에 배신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뭐 왕따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 생각해서 복심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조금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으니까 후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복심인 서울중앙지검장 실세 중에 실세 이성윤 지검장까지도 내부직제, 특히 내부직제는 이제 직접 인지수사부서를 축소하는 내부직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권 수사에 해당되는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경찰청 본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그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도 윤석열 검찰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경찰청 본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니까요. 요즘 뭐 검찰 입장에서 경찰에 대해서도 신기가 불편하잖아요. 내년 7월이 되면은 뭐 이 검찰 수사지휘권하고 수사종결권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마 경찰에 대해서 검찰이 하도 많이 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검찰이 전격적으로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이 청와대의 그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울산광역시장 유력한 후보였던 송철호, 문재인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를 울산광역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하는 방식으로 하명수사를 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첩보가 되겠죠. 그렇죠? 청와대에 접수된 첩보를 경찰청 본청에 전달을 했을 거고, 경찰청 본청에서는 그 당시 항운하가 1인자로 있던 울산지방경찰청에 이관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첩을 한 거죠. 뭐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고요.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청 본청 정보화 담당관실 전산 서버에 대해서 압색을 했다.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자문서를 주고받는 업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보화 담당관실의 업무라는 것이 모든 전자문서를 주고받는 업무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이루어진 일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받아가지고 이 경찰청 본청에서 울산 지방청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달받고 이첩이 되었는지 그 경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 경로, 이 과정을 추적하다 보면은 경찰청 공문 발송 시스템하고 메신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자료 확보 이 조사를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뭐 백일화에 그 경로가 다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요즘 뭐 이 말로는 뭐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서 받았다, 당당히 출석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지만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는 몰라도 현지 지방경찰청장으로서 항운하가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울산광역시장이었던 김기현이 공천을 받는 날 울산광역시청에 대해서 5곳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실시하면서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현역 김기현 시장을 꺾고 문재인의 오랜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킨 프로젝트를 현지에서 총괄 지휘했던 항운하의 수사 개입, 그러니까 항운하의 이 건하고 관련된 그런 개입 여부도, 노골적인 개입 여부도, 공작 여부도 백일화에 드러날 겁니다. 공작이죠. 뭐 어떻게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실시하는 것만으로 울산광역시가 완전히 그냥 뭐 초토화돼 버렸을 겁니다. 그 정도로 그런 효과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항운하가 현장에서 총대 메고 했는데, 아마 수사에 지금 이런저런 핑계로 수사를 지연시키는 항운하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일도 임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정기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